친구들도 천안함 폭침 사건 후에 북한군이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논쟁을 기억할 거야. 선진 각국의 권위자들이 참여해 밝혀낸 것에 대해서조차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갈라놓았지. 만약 그때 그렇게 싸우지 않고 우리 국민이 힘을 합쳐서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연평도 도발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 지금도 북한 정권은 한국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분열이 계속되어 또 다른 도발을 할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해병대에 지원하는 형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야. 연평도를 지키던 군인이 바로 해병대였거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비하면 북한의 도발로 인한 또 다른 희생자를 막을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어때 친구들? 북한이 자꾸 우리나라를 도발하는 이유와 우리의 역할에 대해 이제 좀 이해가 가니? 준규 오빠, 안녕하셨어요? 저는 오빠가 이렇게 빨리 제 소원을 들어주실지 몰랐어요. 1일 안보교사 말이에요. 오빠 덕분에 저 완전히 스타 됐어요. 우리 반 친구들 모두 오빠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오셔야 돼요. 충성!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윤주하고는 편지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너희들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정말로 반갑다. 자, 그럼 이제부터 안보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볼까? 네. 응, 윤지.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총칼을 겨누고 있으니 어떻게 하죠? 안보를 지키면서 통일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 안보와 통일은 생각보단 어려운 문제지. 더구나 북한군이 천안함과 연평도를 무력으로 공격한 것과 같이 지속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선 말이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확고한 안보 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 발전이나 민주주의 또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야. 오빠, 그러면 안보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거죠? 전투기나 미사일 같은 최신 무기를 많이 사면 되나요? 물론 첨단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 하지만 무기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안보 상황을 제대로 알고 한마음 한뜻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중동 지역의 안보 강국 이스라엘은 정말로 배울 점이 많은 나라야. 자, 그럼 우리 모두 화면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까? 대안아, 부탁해. 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의 760만 정도의 인구를 보유한 작은 나라야. 적대적 관계에 아랍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늘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고 있지. 하지만 이스라엘은 공룡처럼 커다란 주변 국가들과 대치해 오면서 지금까지 치러진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 주변의 위협 세력에 대한 이스라엘 국민들의 태도는 언제나 한결같이 단호해. 그리고 이와 같이 단호한 태도는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똘똘 뭉친 투철한 안보의식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 2차 세계대전 당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지? 어쩌면 유태인들이 겪어온 가슴 아픈 역사가 강력한 안보의식으로 되살아나 작지만 강한 나라 이스라엘의 오늘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 그렇다면 우리들의 안보에 대한 인식은 어떤 모습일까?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둘 중 한 명은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었고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26%나 됐대.
게다가 연평도 포격 도발이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을 모른다거나 이번 사태의 원인이 우리나라의 잘못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무려 43%나 됐다는 거야. 사실 이런 결과는 청소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안보 교육에 소홀했던 어른들의 잘못이겠지. 자, 그럼 이번에는 타임머신을 타고 36년 전에 베트남으로 가볼까? 1975년 4월 30일, 오늘은 월남이 패망한 날이야. 사실 월남의 패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사건이었어. 당시 월남은 미국이 넘겨준 최신 전투기 등으로 무장해 공군력 세계 4위인 군사 강국이었지. 게다가 가난한 월맹에 비해 경제력에서도 월등히 앞서 있었어. 하지만 당시 월남 사람들의 안보 의식은 나태해졌고 국론도 엉망진창으로 분열되었지. 그 결과 월남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패배하고 만 거야. 목숨을 걸고 배로 조국을 탈출하는 피난민들이 보이니 이 모습이 바로 군사력과 경제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안보의식이 약해지면 멸망할 수 있다는 역사의 산 교훈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런 역사는 언제 어디서든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어.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말이야.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호시탐탐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의 무력 도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확고한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강력한 대응 전략이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 전체를 적으로 보면 안 되겠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은 김정일, 김정은의 북한 정권이니까. 3대 세습을 이루려는 북한 정권의 속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우리의 확고한 안보 의지만 있다면 북한 정권은 함부로 도발하지 못할 거야. 어때요? 준기 형도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이지. 야, 우리 대한이는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니? 그런데 너희들 혹시 한마음으로 뭉친 국민이 최강의 안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오빠는 지금이야말로 경제력과 군사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자, 그럼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한 내용 잊지 말기로 하자. 약속할 수 있지? 준규 오빠, 오빠와의 만남을 통해 전 많은 걸 깨달았어요.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친 나라가 정말 강한 나라라는 사실을. 전 여기서, 오빠는 그곳에서 우리 앞으로도 각자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멋진 대한민국 지킴이가 되기로 해요.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오빠 안녕.